자, 오늘 품사 두 번째 시간 동사부터 다시 하도록 할게요. verb라고 동사를 우리가 영어로 verve라고 하는데 이 verve에서 첫 이니셜을 따서 우리는 V라고 약자로 많이 씁니다. 자,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가 바로 동사입니다. 자, 동사는요, 종류가 총 어떻게 구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자, 첫 번째 조동사가 있습니다. 자, 조동사는요, 우리가 동사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아니, 동사가 붙었는데 왜 동사가 아니야? 했을 때, 이 조자가 우리 조력자 할 때 이 도와준다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동사만으로는 문장의 동사를 이루어줄 수 없습니다. 조동사 뒤에는 진짜 본동사인 비동사나 일반 동사나 대동사는 일단 아니고요. 지금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반드시 조동사 뒤에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조동사의 종류는 우리가 can, will, should, may 등등등 must, have to 이런 것들이 있고요. 비동사, 일반 동사 이 두 개를 먼저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동사 중에서도 미동사입니다. 자, 비동사는요. 해석이 무엇이다. 뭐뭐가 있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태 동사라고 합니다. 주어에 따라서 is, are, am, was, were 이라고 구별을 합니다. 이거 구별 못하는 학생들도 담임 선생님한테 꼭 저는 비동사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미동사와 비동사는 뜻이 완벽하지 않고 항상 물결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체적인 동작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명확한 뜻이 있습니다. decide, promise, collect. decide 결정하다, promise 약속하다, collect 우리가 수집하다, 모으다. 전부 다 확실한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 동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동사는 상태 동사라고도 하고요. 일반 동사는 동작 동사라고도 합니다. 물론 일반 동사에도 우리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동사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동사 do가 있는데요. 이 대동사 do의 역할은 말 그대로 대신 받은 동사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대신 받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대동사 do는요. 일반 동사와 관계가 있어요. 즉 일반 동사를 부정문으로 표현을 하거나 일반 동사 부정 그리고 의문문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 우리가 대동사 do입니다. 그래서 do 과거면 did 주어가 3인칭 단수면 does입니다. 그런데 얘는 뜻이 없어요. 뜻이 없고 그냥 not을 데려오거나 아니면 의문문을 표시하거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꼭 얘기해주고 싶어서 지금 옆에다가 섹션을 하나 더 놔뒀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은 책이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뭐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이거나 아니면 뭐 고등학생이든지 다 상관없이 일단 자동사, 타동사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고 미리미리 자주 드러나야 우리가 자동사, 타동사와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다루기로 했어요. 자, 자동사, 타동사도 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비동사, 일반 동사, 대동사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이거 너무 복잡해요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동사가 딱 있으면 이 동사를 뭐 A, B, C, D 이렇게 동사 종류가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미동사, 일반 동사, 대동사로 나눴을 때는 만약에 이렇게 얘네들 이렇게 묶고 그리고 얘네들 이렇게 묶은 게 비동사, 일반 동사라고 치면요. 자동사, 타동사는 또 그게 아니라 이렇게 묶고요. 우리 이렇게 묶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사를 가지고 이름을 자꾸 다르게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동사가 일반 동사가 될 수도 있고 자동사가 비동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타동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랬는데 여기서 자동사, 타동사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이거 너무 싫어했는데 근데 이제 커서 알고 보니 이것만큼 정말 문법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건 없습니다. 자, 자동사는요. 말 그대로 자동입니다. 자동이 뭡니까? 우리 자동문 했을 때
자기가 스스로 문이 열리는 게 자동문이죠. 자동사는요, 말 그대로 자동으로 동사만 써주면 자기가 알아서 다른 이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문장을 완성해주는 동사가 자동사입니다. 그러고 타동사는요, 이 타동사의 타가 우리 타인입니다. 말 그대로 이 타동사는 자동사하고 다르게 누구한테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의지하는 대상이 바로 뒤에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자, 개념. 자동사는요, 목적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동으로 문장이 완성되니까요. 타동사는요, 타인에게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 타인이 목적어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 구별법에서 선생님이 밑에 테이블에 남겨놨습니다. 자, 대부분 을로 해석이 되면, 왜 을로 해석이 되면 타동사일까요? 반드시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목적어는 우리가 해석이 을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라고 했을 때 말이 된다면 이건 100% 타동사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라고 했을 때 해석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자동사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drill에 가보면, 자, 여러분들 이제 drill이라는 말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drill이 무슨 뜻이에요? 했을 때 땅 파는 거요 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훈련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 우리 스테디 다니는 학생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drill 훈련.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 다시 정리하면요. 뒤에 을을 붙였을 때 말이 되면 얘는 타동사. 그죠? 그리고 이거를 붙일 수가 없으면 우리가 자동사라고 했습니다. 자, decide부터 가봅시다. decide, 결심하다입니다. 그러면 얘가 무엇을 결심하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되죠? 자, 타동사를 1번, 자동사를 2번이라고 할게요. 자, 당연히 무엇을 결심하다 말 되니까 타동사입니다. promise, 약속하다. 무엇을 약속하다. 말 되네요. 1번. 타동사입니다. go, 가다라는 뜻입니다. 가다라는 뜻을 가진 건 뭐뭇을 가다. 말 안 되죠. 그래서 go는 자동사입니다. 2번. appear, 나타나다, 등장하다입니다. 뭐뭇을 나타나다.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말이 된다고 하는 학생은 구어 공부 다시 하세요. 자, make, 만들다. 뭐뭐를 만들다. 말 되네요. 타동사입니다. change, 바꾸다도 되고요. change 좀 조심해야 돼요. 얘는 뭐뭐를 바꾸다라는 타동사도 되고요. 그냥 자기 스스로 바뀌다라는 자동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come, 뭐뭐를 오다 말 안 되죠. 그래서 자동사. 2번, show, 뭐뭇을 보여주다. 말 되네요. 타동사. hang, 뭐뭐를 걸다. 말 되니까 타동사. sell, 뭐뭐를 팔다. 말 되니까 또 타동사. seem, 뭐뭐처럼 보이다. seem 자주 보일 거예요. 뭐뭐처럼 보이다. 그러니까 뭐뭐를 보이다 안 되니까 자동사. buy, 무엇을 사다. 목적어, 뭐뭐를 있어야 되니까 타동사.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자동사, 타동사는 나중에 또 반복으로 합니다. 자, 6번째 품사. adverb, 부사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형용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항상 부사가 나오면 형용사랑 두 개를 구별하는 문제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부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보면 명사 이외의 부수적인 것을 꾸며주는 품사가 바로 부사라고 했습니다. 이거 형용사랑 구별하면요. 형용사는 뭐를 위해서 태어난 아이라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명사 수식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즉, 인생의 사명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형용사는. 그런데 부사는요. 명사 이외에 명사를 제외하고라고 얘기했습니다. 명사를 제외하고라는 것은 왜 명사를 제외했을까?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명사 이외의 부수적인 것들이 뭐가 있느냐? 동사 있고요. 그리고 형용사를 꾸며줄 수는 있고요. 그리고 자기처럼 똑같은 부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아유, 머리가 아프죠? 자, 그런데 부사는요, 말 그대로 부수적인 꾸며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미사오구, 이쁘게 포장하는 포장지 같은 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사는 삭제해도 해석이 가능하고 문장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종류를 한번 볼게요. well, 잘, to, 너무, very, 매우, quietly, 조용히, surprisingly, 놀랍게도,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anymore,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사인데, 아이고, 이거 다 외워야 합니까? 뜻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부사 중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들이 있습니다. 빈도를 나타낸다고요? 이 빈도를 frequency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빈도가 도대체 뭐죠? 말 그대로 몇 번 했는가? 100% 하니? 아니면 0% 하니? 이걸 나타내는 게 빈도고요. 그걸 부사로 표현한 게 빈도 부사입니다. 이 빈도 부사는 always, usually, frequently, often, sometimes, occasionally, seldom, rarely, never.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퍼센테이지가 낮아지죠. always, 항상이라는 뜻이고, usually, 보통이라는 뜻이고, frequently, 자주, 빈번하게, often, 자주, frequently나 often은 별 차이가 없어요. sometimes, 가끔,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occasionally, 마찬가지로 가끔씩, sometimes, occasionally 똑같습니다. 그리고 seldom, 거의 하지 않는, 뭐뭐 하지 않는. 그렇다고 아예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거의 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고요. seldom, rarely 둘 다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그리고 절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하는 건 never.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빈도부사는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위치가요, 다시 위로 가보면 조동사 뒤에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디비디 일합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빈도부사의 위치는 조디비디 일합입니다. 그런데 이 조디비디 일합은 낫의 위치도 똑같습니다. 낫의 위치도 조동사 뒤,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입니다. 조디비디 일합. 자, 밑에 한번 예문을 선생님이 안 써놨네요.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She, 그녀는 조깅을 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주 조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jog가 일반 동사니까 일 앞 해서 여기다가 often 이렇게 붙여줍니다. 됐죠? 그 다음 형용사로 부사 만들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 저번 시간에 했던 것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좀 떠오르나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요, 명사를 가지고 뒤에 ly를 붙여서 우리가 형용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love라는 명사의 lovely, 사랑스러운, 그리고 외로운이라는 lone에다가 ly 붙어서 외로운 해서 lonely, 그리고 friend, 친구라는 명사에다가 ly를 붙여서 friendly, 다정한. 이거 외에도 시기적절한 time에 ly 붙어서 timely, weekly, 매주의 등등등등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용사로 만드는 걸 명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듯이 형용사로 부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자, 형용사에 ly를 이번에 붙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이 사슬처럼 먹고 먹히는 관계 같지 않습니까? 자, 명사에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고요. 그리고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얘는 뭐가 된다고요? 부사가 됩니다. 자, 가볼까요? 그러면 ly를 뺐을 때 형용사만 남으면 부사일 거고 명사만 남으면 형용사겠죠. 자, slowly, slow라는 느린 형용사에 slowly ly 붙여서 느리게. beautifully, beautiful이라는 아름다운 형용사에 ly 붙어서 아름답게. 그리고 happily, happy라는 형용사에
y를 i로 바꾸고 ly 붙여서 happily 행복하게 이렇게 됩니다. 자, 밑에 여기에서 우리 얼른 부사를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 부사 well, 잘.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do라는 부사가 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그리고 yesterday라는 시간 부사까지 있네요. 그리고 a very slow turtle lost the game 했을 때 여기서의 부사는 very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부사들은 지금 보면은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형용사와 부사를 구별하는 게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뜻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단어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형용사의 사명은 뭐라 했습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부사는요, 명사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꾸며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에다가 아무 명사를 갖다 붙였을 때, 이게 문장이 성립한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바로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어떤, 네모에다가 명사를 갖다 붙였을 때, 말이 안 돼. 문장 성립이 안 돼. 그러면 얘는 우리가 부사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좀 전에 했었던 well, 잘이라는 뜻입니다. well, 뭐를 해볼까요? well, animals. 잘 동물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문장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well은 부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big animals. 말 되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가 됩니다. 이렇게 명사를 붙여서 뒤에 구별을 해보면 얘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구에 속한다. 이거는 지금 중학생들부터는 알고 있어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있는데요. 전치사 뒤에는 항상 짝꿍처럼 명사를 데리고 다니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부사구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사가 있으면 이 부사 안에 전치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수학 시간에 벤 다이어그램 그려봤죠? 자, 부사 안에는 전치사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치사도 부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문장 보면요. We talk about the tissue 라고 했죠. issue, sorry.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문장 성분 따져봅시다. we가 주어고요. talked 동사, about the issue 여기서 about이 전치사, 그리고 전치사 뒤에 오는 the issue가 명사.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 수식어구 부사구라고 합니다. 왜 구자가 붙는지는 잠시 후에 우리 설명을 할 겁니다. 두 번째 보면요. I composed the music in London. 나는요, composed.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 composed라는 단어는. 커피숍 이름 아닙니까? 이러는데, compose. 1번 뜻은 구성하다고요. 2번 뜻은 작곡하답니다. 음악을 구성하는 게 작곡하는 거니까요. 내용을 보니 뮤직이 나왔으니 작곡하다가 맞겠죠. 나는 작곡했습니다. 음악을 목적어를 앞으로 object O라고 표시할게요. And London, 런던에서 전치사 in 플러스 런던이라는 명사. 이걸 우리는 수식어구라고 합니다. 수식어구는 우리 A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째 전치사입니다. 자, 전치사 얘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품사 중에 하나가 전치사고요. 그리고 하나가 관사입니다. 자, 전치사는요, preposition이라고 해서 이 pre도 우리 pro처럼 앞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자, 포지션을 앞에서 이 포지션을 정해준다는 뜻입니다. 위치를 정해준단 말이죠. 근데 누구 앞에서요? 이거 완전 별 5개짜리. 명사 앞에서요. 전치사는요, 명사 앞에서 명사의 위치나
방향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종류는요, 무지하게 많아요. in, on, for, to, from, about 등등등 뭐 toward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치사는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갖고 가야 되는 것은 머릿속에 넣고 가야 되는 것은 이런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뒤에 명사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우리는 전치사구라고 하기도 하고요. 부사구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니, 왜 부사구죠? 좀 전에 얘기했죠. 지웠나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부사 안에 전치사가 흡수되어져 있습니다. 저기 귀퉁이에 전치사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요, 부사구에 들어갑니다. 밑에 볼게요. She started from 창원 to Seoul. 자, 그녀는 주어 started 시작했다. from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from부터 명사 창원 하나 엮어주고요. to 뭐뭐 쪽으로라는 전치사 하고 Seoul이라는 명사. 이래서 지금 창원에서부터 서울까지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데 지금 이 문장은 주어 동사로만 만들어지고 from 창원 to 서울은 전부 다 전치사구가 됩니다. Next, I will hang the picture on the wall. 자, 나는요, 주어, will hang, 동사고요. The picture, 그림을, 목적어죠. On the wall, on 전치사고요. 그리고 전치사 뒤에 the wall이라는 명사. 전치사 뒤에 명사 잘 왔죠. 벽에 사진을 걸 겁니다. 자, 8번째 우리 품사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는 conjunction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우리 풀 같은 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풀이 뭐 할 때 쓰는 거죠? 연결하고 접착할 때, 붙일 때. 그래서 우리가 붙일 때 쓰는 것이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뭘 붙일까? 똑같은 단어와 단어를 붙이기도 하고요. 문장과 문장을 서로 붙여주기도 합니다. 접착제 역할을 하는 품사라서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의 종류는요. 크게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무지하게 어렵죠? 또 머리가 아픕니다. 자, 이 접착체 역할을 하는 것은 등위 접속사 1번. 똑같은 위치에 등위 우리 부등호 할 때 등이에요. 부등호 우리 equal 이걸 표시할 때 하죠. 그래서 등위 위치가 똑같은 애들끼리 서로 연결시켜주는 풀 얘가 and, but, so, or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똑같은 아이들 즉 명사가 나왔으면 and 또 명사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형용사가 나왔으면 but 형용사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똑같은 역할을 하는 아이들끼리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예문 보면 My baby is swimming and singing songs 했는데 나의 취미는요. baby 아니고 hobby네요. 선생님 눈이 어떻게 됐나 봐요. My hobby 내 취미는 자 수영하는 것 and 등위 접속사네요. singing songs 노래를 부르는 것 동명사 ing singing ing 근데 똑같이 잘 왔죠. 똑같은 아이끼리 연결시켜주는 등위 접속사 and She's honest and diligent. 그녀는 honest, 정직한이라는 형용사고요. and 그리고 diligent, 부지런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정직하고 부지런하다. 똑같은 형용사 and 형용사고요. My teacher and my friend enjoy the vacation. 여기서 my teacher이라는 명사 and 등위 접속사 my friend 또 명사 이 and가 명사 and 명사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등위 접속사. Dad likes reading a newspaper. 아빠는요 신문 읽는 거 좋아한대요. But 하지만 I don't like it. 나는 그거 좋아하지 않는데요. 자, 앞 문장 전체 주어 동사 있는 문장 등위 접속사 but 그리고 I don't like it 주어 동사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접속사는요 우리가 종속 접속사입니다. 자, 종속 접속사라는 것은요 이 종이 우리 노비, 종,
노비를 옛날에 종이라고 했죠. 종이 속해져 있는 접속사가 종속 접속사입니다. 종류 너무 많아요. 뭐뭐 할 때라는 when, 만약에라는 if, while 뭐뭐 하는 동안 또는 반면에,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because 왜냐하면, as는 뭐뭐 할 때,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 함에 따라서, 뭐뭐 때문에 등등등 뜻이 많습니다. 자, 이런 종속 접속사는요, 말 그대로 이 접속사 뒤에 항상 주어 동사가 오는데 이 아이들이 통째로 다 종이 됩니다. 종속절이 됩니다. 자, 이 종속절이 되는 것이 종속 접속사. 이런 아이들을 이끄는 접속사가 They're jogging because they need to lose weight 이라고 했죠.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뭐가 종이고 뭐가 주절이고 라고 했을 때 자, 일단은 주절은 우리가 주인절을 주절이라고 합니다. 주인이에요. 종속절은요. 종입니다. 자, 이랬을 때 주인이 사라지면 문장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종은요, 사라져도 문장이 아무런 지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럼 봅시다. because라는 접속사가 여기 있으니 이걸 기점으로 이렇게 끊었을 때 they are jogging. 그들은 조깅하는 중이다. 이거 혼자서도 완벽하죠. 그러면 얘가 바로 주인인 우리가 주절이 됩니다. 그리고요, because they need to lose weight. 왜냐하면 그들이 살을 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것만 했으면은 그들이 살을 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것만 나오면 문장이 완성되지 않죠. 그래서 얘네가 우리 종속절입니다. 밑에 문장 보면 When I came back home,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더 궁금하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종속입니다. 종속절입니다. Mom made me my soul food. 엄마가 만들어줬대요. 나한테 나의 soul food를. 이거는 혼자서도 완벽하니까 우리 주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개념은 나중에 또 갈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게 무슨 말이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답니다. 즉, 한마디로 이 풀이 갖다 붙어가지고 주어 동사가 있거나 아니면 동사가 있는 문장에 이런 접속사 풀, that이나 whether이나 아니면 의문사나 what이나 이런 아이들이 붙어가지고 바로 명사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또 가서 할 테니 지금은 라이트하게 들으세요. 자, 접속사를 붙이면서 전체 명사로 짜잔 하고 변하는 게 명사절입니다. 볼까요? I heard, 나는 주어 heard, 들었대요. That he was killed. 갑자기 대시 왜 나왔지? 이렇게 한 세트 묶어봅시다. 그가 죽임을 당했다는데 that이라는 접속사가 붙어서 그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즉, 이 that을 기점으로 전체가 목적어 역할을 하죠. 목적어는 명사가 올 수 있죠. 목적어 자리에는. 그래서 얘가 전체적으로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What I saw yesterday wasn't him. 내가 어제 봤었던 것은 wasn't him. 그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체가 우리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 역할을 하도록 what이 붙어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at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 I wonder whether he will come to the party. 나는요 주어 wonder 궁금해요. whether인지 아닌지라는 우리 접속사고요. whether he will come to the party. 그가 파티에 올 것인지 아닌지 하고 이 전체가 목적어가 됩니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와야 되기 때문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whether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9번째 품사 감탄사입니다. 말 그대로 감탄. 아이고야, 어휴 이런 것들 기쁨, 슬픔, 놀람을 나타내는 품사입니다. hooray, ouch,
oops 이런 것들이 있죠. hooray, 야호, 신난다 이런 느낌. ouch 이거는 아야 아야 이런 아플 때 쓰는 거. 웃기죠? 우리는 이러는데 영어에서는 ouch, ouch 이렇게 얘기합니다. oops 어머나 놀래라 이런 느낌이죠. 자, 오늘 모두 수고했고요. 이제 품사는 끝나고 다음 시간에 문장의 성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